예,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늘 자지 않고 내용들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만 하고 개인 사정상 이제 자리를 며칠 비우게 됐습니다. 그 자리 꽉꽉 메워줄 어희재 앵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돌아올게요.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가 또 이틀째 3대 지수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계속 파산과 관련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제 파산 소식이 없었죠. 그런데 그 전주와 그 전전주 연속해서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서 거의 일일 1파산인가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악재가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긴 한데 간밤 은행권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다음 파산 타깃이 무엇인가? 시장은 찰스 슈왑을 주목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증권사입니다. 근데 여기 대차대조표를 잘 봤더니 미실현 손실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이 이제 지목이 됐던 건데요. 또 여기에다가 모건 스탠리가 찰스 슈왑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실적 안 좋은데 회복하는 데까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창립자가 우리 회사 건강하다 이렇게 언급은 했지만 시장의 심리는 여기보다 이 대차대조표에 더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VB 파산 사태 나왔을 때 바로 이어서 정부는 금융당국은 어쩔 수 없이 이 크레딧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 수순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둘씩 그와 연결된 연결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유동성 리스크 보완을 위해서 지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었죠. 한 컨퍼런스에서 이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이제 백악관에서 지금 은행권 규제하고 있는 거,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 하는 거 더 빡빡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2008년 리먼 파산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5천억 달러 이상만 되면 이 규제 관리 감독 안에 범위에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18년 트럼프 정권 때는 이걸 대폭 완화하면서 2,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규모가 해당되는 그러니까 덩치 큰 은행권만 이제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범위를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간급 정도 1,0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요 사이에 이 중간 사이즈 규모의 은행도 우리가 관리 감독하겠다, 빡빡하게 이 규제를 하겠다. 이쪽에 대해서 권고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 쪽에 이제 권고안을 보낼 거라고 언급이 되면서 은행주들이 다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 이 하락세를 시현하는 모습입니다. 좀처럼 좀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찰스 슈왑은 주가가 거의 반토막도 넘게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죠. 꽤 빠르게 단기간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올 들어 최대 상승폭으로 나타난 게 우리나라 나스닥 지수. 미 증시 내에서 보면 다우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이지만 연초 대비했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게 또 나스닥 지수였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을 시킨 모습이었죠.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요. 0.7%의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픽스가 이제는 19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이 SVB 사태 막 터지고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을 때는 이 지수가 30을 더 크게 웃돈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잠잠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심리가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CNBC 매드머니 진행자죠.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짐 크레이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SVB 사태가 결국에 증시는 역설적이게도 호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주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논리죠.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과제이지만
여기에 추가된 과제가 은행의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그 과제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은행권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기술주가 날아오르겠다. 멀티플 높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를 시연을 하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계속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인간지표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틀렸다. 이걸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바클레이즈에서는 지금 시장 너무 보고 싶은 지표만 골라서 봐서 강세장을 만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를 강하게 인상을 하지 못한다는 근거가 결국 은행 문제는 즉 경기 침체 우려감이죠.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반영해서 금리 인하할 거야. 피봇 기대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제 조건인 경기 침체는 기업들에게 이게 좋지 않은 영향입니다. 그럼 나중에 기업들이 돈 안 버는데 잘 못 버는데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투자의 심리는 여전히 이 상승세 투자의 베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3%의 강세였고요. 이쪽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가 이틀 연속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이게 마이크론 요 종목만 약간 이제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로 소폭 밀렸는데 다 굉장히 강했죠. 소재 부품 장비 다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뱅크 쪽, 이제 금융 쪽이 부진한 모습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양호한 표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동산도 좀 강했네요. 자,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 미증시에서는 굉장히 이제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섹터 상승률로 배열을 했을 때 항공 섹터, 반도체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 추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 안에서 대형주 중에서는 인텔의 급등세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IDM 큰 대형 반도체 쪽에서 7% 이상 급등 한 종목이 인텔이었죠.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 추가적으로 2% 가까운 상승입니다. 이 상승에 대한 근거는 어제 화면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뭐 새로운 내용은 추가되진 않았고 이 안에서 또 움직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칩 내년 상반기에 좀 당겨서 출시가 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후에 후속 칩도 예상보다 좀 빨리 출시를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자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온에 대한 상승 이유인데 요게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인피니온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 탑으로 꼽히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기업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고 이 전방 산업 쪽에 자동차가 어떻게 이제 수요가 잡히는지 여부가 이후의 관전 포인트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그런 루머가 중국 쪽에서 있었는데 그를 불식시키는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인피니온의 주가에 탄력성이 더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챗 GPT 관련 AI 테마들 보시면 대부분 개발사나 소프트웨어 쪽은 혼조세, 하락세가 조금 더 짙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시연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는 이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각설하고요. 신재생 에너지단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쪽에서 동시에 호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기존에 목표치 했던 것보다 2배 정도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추진 정책은 재생에너지 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전력 시장 개혁을 하고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등의 역내에서 이 발전 사업을 한다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 관련 기업들의 수주 소식이 이틀 연속 이어졌습니다. 그 전날에는 지멘스에서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지멘스의 수주를 같이 받아가는 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CS 윈드가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이쪽에 이미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추가된 내용은 베스타스 초대형 수주입니다. 브라질 해상 풍력 터빈 수주인데 해상 풍력 기준으로는 최대치라고 하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해상 풍력 드라이브가 좀 강화해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추진 형황이 생각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 입법화가 된다면 큰 폭의 이 목표치가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간밤 플루언스 에너지를 매수 의견을 목표 주가 이제 매수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중립이었는데 이번에 매수 의견으로 변경을 했는데 플루언스 에너지는 무려 15% 가까운 급등세입니다. 이 기업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풍력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태양광도 저장 장치가 필요하니까 여기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이제 신재생 에너지단의 주가 반응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탄력도 측면에서는 플루언스 에너지 제외하면 태양광 쪽이 조금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이제 국내 이슈들 정리를 해볼 텐데 미국의 IRA 보조금 상세안이 원래는 간밤 정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하루 정도 조금 더 늦게 발표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토요일 이 정도에 이제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이미 사실은 이 기대감이 관련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하는데 세부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팩트 체크해 보시고 그 이후에 위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에 대한 대응 전략 대비책 잠시 후에 출연자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추진 현황이 이제 과거 자료인데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했던 내용에서 태양광과 풍력과 배터리 대상 기준 그리고 적용 기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부안이 더 추가가 될 텐데요. 국내에서 연관돼 있는 기업들 유진투자증권에서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을 가장 우측에 기입을 해봤습니다. 하나솔루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에 드디어 복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또 계산기 들고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인적 분할이죠. 리테일 부분 한화 갤러리아는 이제 재상장이 되는 거고 하나솔루션이 드디어 거래 재개가 됩니다. 거래 정지 기간 동안 다른 그 경쟁업체들은 얼마나 올랐을까를 다 계산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기업은 퍼스트솔라인데 30% 이상 이 기간 동안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만 봐도 15% 가까운 상승권 나타냈었고요. OCI는 탄력도가 가장 좀 적긴 했습니다만 한 8%의 강세권 유지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출발단에서는 갭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매수 의견을 계속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괜찮은 건지 잠시 후에 이 부분도 따로 출연자들에게 점검 받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 지분 싸움이라는 게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의 어떠한 기대감으로 몰리는 쪽 과거에 이제 SM이 그랬는데 이번에 그 다음 타깃이 DB하이텍일까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지분 싸움의 결은 좀 다른데 강성부 펀드에서 지분 취득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 외거래에서는 10%가 상한가죠.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DB까지 같이 올랐고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제출을 다시 해서 적정 의견을 받은 그런 기업들은 일단 시간 외거래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반도체가 지수의 또 주역 중에 하나였었죠.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인데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일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그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로봇 테마가 시간 외거래에선 소니드가 이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장중에는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사실 어제 장잠사에서 로보티즈 커버했던 삼성증권의 로봇 관련 그 투자 전략들 좀 준비를 했었는데 못 갔던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 어제 통과된 내용 구체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포착이 돼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 이 부분 아셨던 부분이죠. 22일 상임위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본회의에서는 처리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대로 통과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놓쳤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임시투자 사액공제 부분입니다. 조금 더 화끈하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투자 증가분의 한 10% 추가 공제고 2023년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비율 일시적으로 상향을 합니다. 그럼 이때 더 많은 이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보관이고요. 개인의 채권 투자 확대 방안입니다. 이 개인 투자 국채법이라고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개인이 조금 더 수월하게 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확대 증진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보고서가
오늘까지 안 내면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최종 마감일이죠. 원래는 이제 주총 전에 다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는 연기를 해줍니다. 그 최종 마감일이 오늘인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플 AR, VR 이제 기기가 6월에 있을 이제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우려감을 키우는 포인트가 한 가지 트위터에 올라와서 이 내용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애플은 굉장히 신비주의죠. 새로운 어떠한 제품을 발표할 때 이게 외부로 공개되지 않기 위해서 이 협력사들의 입단속을 정말 철저히 시킵니다. 그런데 이 꿔밍치라는 이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신제품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쭉 올렸습니다. 애플의 양산 일정이 아마 한 1, 2개월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WWDC에서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내용이고요. 애플이 왜 이렇게 이 메타버스 기기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보수적으로 보는가 그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아직 비싼데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태계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라는 우려감도 있고 생태계 준비가 아직은 좀 미흡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애플은 이 기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이제 바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 키움증권의 한주영 연구원 월간 한주영으로 지난 코너에서 함께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시각화해서 한번 보시라고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상승을 한다면 상승에 대한 요인은 은행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된 현재 구간,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아직 크게 훼손되지 않은 구간,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 괜찮은 기업들 혹은 회복 가시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하락의 그 이유도 근거도 이제 만만치가 않죠. 은행 위기 관련 노이즈가 아예 끝난 건 아닌 상황이고 경기 전망도 그에 따라서 불확실하고 지금 테마주 중심의 또 특정 업종의 쏠림 현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측면에서 한주영 연구원은 박스권 장세가 지속된 이런 구간에서 반도체 업종 정도 비중 확대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 위주로 이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리자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IT를 보자. 그리고 철강과 기계 중심의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의견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테마주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쭉 보시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MLCC, 뭐 양자기술, 우주 디스플레이, 5G, 여행,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봇, 바이오, 시멘트까지요. 최근 들어서 이 안에서 또 자금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났던 종목이 무엇인지는 계속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